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의사소통가 정서지원입니다. 우리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뭐냐면요. 대상자를 이해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우리 효과적인 표현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전문직과 업무를 같이 어떻게 해요? 잘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는요, 라포 형성 이거 어때요? 마음의 유대입니다. 그죠? 경청. 좋은 경청은 상대와 상호작용하고 말할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요.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방법은 뭐 하라 그랬어요? 일단 수용.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논쟁에 앞서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수용하는 거죠.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어떻게 해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경청을 방해하는 거는요, 짐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맞추지 말라고 했어요. 공감도요, 매우 중요했는데요. 어때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의 느낀 바를 어때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하는 거에 이어서 공감해주면서 감정을 함께 느껴서 자신의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 이거 문제로 많이 나왔죠. 올바른 표현은 침묵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침묵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건 어때요? 치료적 도구가 되고요.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긴 침묵, 이건 어때요? 아닙니다. 수용은 상대방의 표현을 어때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한 동의나 칭찬하고는 다르고요.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어떠다? 다르다. 의사소통의 유형으로는요, 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언어적은 뭐예요? 말, 글도 언어적이, 우리 편지, 적은 거죠? 그거 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비언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겠죠. 편지도 어때요? 글이기 때문에 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이건 뭐 어때요? 속삭임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합니다. 메리비언의 법칙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비언어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대요. 그럼 우리 비언어적인 요소 무엇인가?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이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가실 때 옷차림도 어떻게 해요? 주의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눈 맞춤, 적절히 눈 맞춰야 되겠죠. 자세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옷차림과 외양, 어조, 얼굴, 표정 등이 어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었죠? 그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효과적인 말하기는요, 솔직하게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비판적 단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때요? 긍정적으로 사용해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라 했죠.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면 어때요? 안 됩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해주시고요. 우리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거.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하면 안 되죠.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신감 없는 태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호받아야 된다.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하게 하면 어때요? 안 됩니다. 우리 좋은 방법은 나 전달법으로 말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나 전달법 중요하죠. 누구를 주어로? 너가 아니고요. 나를 주어로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말하지만 나를 주어로 얘기하시고 비난하면 돼요? 아니요. 비난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그리고 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말하시는 게 나 전달법이에요. 친구가 자꾸 늦어요.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늦어? 너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를 쓰자 그랬죠. 나는 어때요? 네가 늦으니까 비난 없이 그대로 말했죠. 네가 늦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걱정이 돼. 다음에는 명확하게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나 전달법입니다.
말벗을 해주실 때는요, 대상자의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 이해하고 존중해 주시고요. 개인적 차이 또한 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차이와 다양성을 어때요? 수용하시고요. 과도한 의존관계 형성하시면 어때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치매가 있거나 하다고 해서 아이처럼 대하면 안 돼요. 맞죠? 반말이나 명령조로 하시면 안 되고요.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에서는요, 의사소통 장애가 없을 때 대상자에게 본인 소개를 할 때는요,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떻게 해요? 어르신 등으로 불러도 괜찮다. 원래는 원칙은 호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습니다.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는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수시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의견이 상충된다면 시설장이나 관리인에게 보고해 주셔야 돼요.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런 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관련 전문직 및 시설장과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서 잘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대상자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어떻게 해요? 즉시 정확하게 보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어요.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어요.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정면에서 얘기해 주시고 밝은 방에서 어때요? 입 모양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천천히 차분히 해주시면 좋죠. 어깨를 다독이거나 어때요? 눈짓으로 내가 이제 말할 거다 라고 신호를 주시면 좋고요. 몸짓, 얼굴 표정 등을 어때요? 섞어서 해주시면 더 좋죠.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확인해 주세요. 보청기의 입력은 어떻게 해요? 크게 들리는 거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시는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해요? 정면에서 천천히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시각장애 어때요? 촉각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어요.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어디가 이것저것인지 모르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세요. 누구 중심으로?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 설명하는 겁니다. 보행을 할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요? 반보 앞으로 나와서 팔을 끄는 듯이 보행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어때요? 알아듣기는 하나 어때요?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 문제 풀어봤죠? 어떻게 해라?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문자판, 실물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게 도와라고 했습니다. 우리 판단력 장애는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어때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언어장애랑 똑같이 실물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판단력 및 이해력 장애일 때입니다. 우리 판단력 지문에서 없다고 틀리면 안 되겠죠. 이해력 똑같아요. 판단력 및 이해력 장애.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하라고 했어요. 진압력은 뭐예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파악하는 거죠. 이런 거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이럴 때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요.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를 어때요? 자주 인식시켜 주셔야 되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림이나 문자를 이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거 무슨 장애라고요? 진압력 장애. 시간을 자주 얘기해준다, 이름표를 붙인다, 이런 거 나오면 진압력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지시해야 돼요.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익숙한 사물이 좋아요. 환경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이거 중요하겠죠?
주의력 결핍 장애에게 환경을 자꾸 바꿔주면 안 되고요. 환경적 자극은 최대한 줄여야 돼요. 우리 요것도 집중하기 어려운데 옆에서 계속 자극이 오면 어떻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장애에서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고 메시지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여가 활동 돕기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지금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기 개발하기는 뭐예요? 책 읽기, 악기 연주, 민요 교실, 뭐 배우러 가야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자기 개발이에요. 여가 활동 유형 중요한데 어떤 유형이냐라고 나오죠.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간다, 가족과 함께 한다, 누구랑 같이 한다라면 어때요? 가족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당에 간다, 교회에 간다, 절에 간다는요, 종교고요. 영화를 본다, 연극을 본다, 음악회, 전시회를 간다 그러면 뭐예요? 사교 오락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손자와 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 어떤 유형이죠? 가족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임에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럼 뭐예요? 사교 오락입니다. 우리 가벼운 산책은 뭐예요? 운동이죠. 체조나 가벼운 산책은 운동이고요. 텃밭을 가꾼다, 식물을 가꾼다, 신문을 본다, 신문 보기 소일거리입니다. 신문 보기 일이에요. 그죠? 우리 자기개발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신문 보기 소일거리, 텔레비전 시청 소일거리, 종이접기 퍼즐 이런 거 다 어때요? 소일거리예요. 헷갈리기 쉽겠죠? 우리 근데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꾼다.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여가 활동의 필요성은요, 신체적 기능 감소를 예방하고 노후에 적응하기 쉽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생활 만족도를 높여줘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자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때는 뭐를 높일 것인가 생각해야 되냐면 삶의 질을 나머지 사는 동안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가 활동의 방법으로는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고 흥미 있는 것 위주로 해주시고요. 동기가 부여돼야 돼요. 욕구에 맞는 여가 활동, 싫다 그러는 거는 안 하셔야 되겠죠. 단체보다는 개인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고요. 이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여가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병원에 있을 때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방방마다 다니면서 오늘 어떤 여가 활동을 할 건데 가고 싶으신 분 이러면 이름을 적어서 나중에 같이 해요. 막무가내로 막 끄잡아 당겨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오다 보니까 어때요? 뒤쪽까지 많이 왔습니다. 지금 다시 앞에 게 헷갈리기는 하지만 어때요? 원래 시험은 벼락치기예요. 그죠? 차근차근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외워야 될 거는 외우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